1조 오성훈입니다. 먼저 데이터란 컴퓨터가 저장 관리,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비트나 바이트, 킬로바이트, 페타바이트, 제타바이트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쭉 사용되어 왔고요. 데이터 처리 성능 향상을 위해서 컴퓨터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단일 코어 프로세스에서 다중 코어 프로세스로의 발전이 있었고요. 분산 컴퓨팅 시스템의 발전으로 하둡, 아파치, 스파크 등을 활용한 데이터 처리 성능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구조의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1조 다음으로는 제타바이트 세대로의 진입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1kb나 1MB 정도 단위는 40년 전부터 사용하던 컴퓨터의 데이터고요. 1000단위의 문자를 저장한다든지 대략 A4 3장 정도 분량의 데이터입니다. 실생활에서 찾아보면 카카오톡 사진 10개를 전송하면 약 4MB 정도고요. 1MB로는 동영상을 단 몇 초밖에 재생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데이터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됐습니다. 여기 아래 그림에 보시듯이 데이터 is the new oil 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1TB는 이제 개인용 컴퓨터 정도에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1PB는 기업용 컴퓨터 정도에서 다룰 수 있는 단위가 되었고요. 이 제타바이트 단위는 지구 전체 모든 데이터 단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1제타바이트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24시간 내내 영화를 시청한다면 5천년 동안 계속 시청하는 방대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써있듯이 A4 7억 장 분량의 데이터고 500쪽짜리 책 100만 권 분량의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구 전체 데이터를 추정하는 데이터스페어 포캐스트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쯤에는 175 제타바이트를 추정했는데요. 이 추정치가 이미 깨져서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IP 트래픽만 해도 2016년에 1제타바이트를 넘어갔고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기업의 데이터 양은 연간 42.2% 정도 상승을 추정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실제 데이터는 이미 데이터 추정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을 이미 기록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의 데이터 양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이나 관리 체계, 처리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아파치 하둡이나 아파치 스파크 등 여러 가지 처리 프로그램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림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진처럼 옛날 같았으면 책으로 저장할 그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런 처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쉽게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등장 배경과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0년 에드거 프랭크 커드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이후 1980년 개인용 컴퓨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디베이스와 패러독스 등이 있습니다. 1983년도에는 상용 관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가 등장을 했고요. 여기에는 오라클 등이 있습니다. 1986년도에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을 다루는 언어인 SQL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표준 언어로 채택이 되어서 보다 쉽게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상용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병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의 관리의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요. 데이터가 응용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 응용 프로그램에 맞게 파일이 저장이 되고 파일은 정형화된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동일 데이터가 여러 곳에 저장되는 문제점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 문제점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 종속성,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 중복성, 데이터 보안성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종속성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의 구조, 파일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파일 구조가 변화를 하면 더 이상 같은 응용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또한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가 오류가 없는 정확한 값을 저장하고 있어야 하고요. 데이터의 중복성,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곳에 저장, 관리됨에 따라 데이터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파일 데이터 저장 방식이 파일 유출 시 파일의 내용이 손쉽게 알려지는 데이터 보안성이 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데이터베이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응용 프로그램으로 DBMS로 접근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통해서 이 데이터들을 직접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필요한 데이터만을 불러오게 만들어줍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먼저 설명하자면은 그 화살표의 진행 간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화살표의 진행 간의 모든 작업은 일관성과 원단성을 유지하며 데이터까지 도달적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영구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데이터 표현 방법을 제공하고 관련 데이터 포인트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은 데이터의 일관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데 이를 보장하는 네 가지는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지속성입니다. 원자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트랜잭션 내의 모든 작업은 전부 실행되거나 전혀 실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중간 상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일관성은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전후로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트랜잭션이 데이터베이스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격리성은 동시에 실행된 여러 트랜잭션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되어야 하고 동시성 제어를 통해 관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은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그 결과는 시스템 장애 발생하더라도 영구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은 첫 번째로 사용 편의성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하는 SQL을 사용하여 복잡한 query를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잡한 트랜잭션과 할수 있습니다. 데이터 간의 복잡한 관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조인, 서브, 쿼리 등의 연산을 통해 데이터 간의 상호작용을 쉽게 조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며 데이터 접근을 제어합니다. 네 번째로 스케일업을 통한 성능 향상입니다. 스케일업, 즉 수직 확장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한 곳에 집중되면 무결성과 일관성 유지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문제 발생 시 전체 데이터 실입니다. 그리고 성능을 무한대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첫 번째 한계점은 스케일의 제한성입니다. 확장, 즉 스케일업에는 적합하지만 수평 확장, 스케일아웃에는 제한적입니다. 이는 더 많은 하드웨어를 추가해 성능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수직 확장은 고성능 서버를 이전을 의미하며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해결책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RDBMS는 고정된 스키마를 기반으로 하며 데이터 구조 변경이 필요할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므로 유연성이 부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RDBMS는 주로 구조화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으며 비정형 데이터, 즉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NoSQL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NoSQL이라는 용어는 Not Only SQL을 의미합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가 SQL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범위의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포함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에 NoSQL 데이터베이스는 특히 빅데이터와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처리에 적합합니다. 우선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덜 제한적인 일관성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모든 데이터가 항상 최신 상태일 필요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 빠른 속도와 유연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설계가 단순화되고 시스템을 수평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며 세세한 통제를 통해 레이턴시와 스루풋을 최적화하여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모델을 지원하는 점도 NoSQL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 자료 구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함으로써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보다 더 유연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에 맞춰 최적의 데이터 저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평적 확장성은 여러 머신의 데이터를 분산시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확장할 수 있게 해주며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NoSQL의 궁극적 일관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용자가 항상 동일한 데이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가 점진적으로 최신 상태로 갱신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기식 방법과 비동기식 방법이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키마리스 구조와 그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현대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전통적인 스키마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와 달리 고정된 구조 없이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빠르고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그 장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연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스키마리스 구조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이 변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쉽게 수정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시장의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개발 속도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모델을 미리 설계하고 정의하는 과정 없이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구조를 즉시 반영할 수 있어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처리 측면에서는 스키마리스 구조가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와 같은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데이터 타입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생활 예시로는 SNS를 들 수 있습니다. SNS는 게시물, 댓글, 좋아요, 공유 및 사용자 프로필과 같은 대량의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예측 불가능하며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지만 NoSQL 데이터베이스는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플랫폼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나 우버와 같은 NoSQL의 컬럼 베이스드 구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스키마리스 구조를 사용한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서 지향 데이터베이스로 몽고DB와 쿼치DB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들은 제이슨 또는 비슷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문서 형태로 저장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각 문서가 고유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각 데이터 항목이 다른 필드를 가질 수 있으며 데이터 구조를 미리 정의하지 않고도 유연하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키값 저장소가 있습니다. 레디스나 다이나노 DB와 같은 시스템들은 매우 단순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바로 키와 그에 대응하는 값을 매칭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데이터 구조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시키면서 매우 빠른 데이터 접근 속도를 제공합니다. 특히 세션 정보, 사용자 설정, 캐시 데이터 등을 처리할 때 매우 효율적입니다. 먼저 스키마리스 구조의 장점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이 변화하더라도 스키마리스 구조는 이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스키마리스 구조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나 빅데이터를 다룰 때 특히 유리합니다. 개발 과정에서의 빠른 대응 또한 큰 이점입니다. 데이터 모델을 즉각적으로 수정하고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제품 출시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 데이터의 일관성과 무결성 관리가 어려운 것이 큰 단점입니다. 데이터가 다양하고 변화가 빠를수록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복잡한 쿼리 수행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는 복잡한 쿼리 기능이 스키마리스 구조에서는 자연스럽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한 추가적인 로직이나 솔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래를 보시면 두 쿼리 모두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를 조인하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에 대해 집계를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주지만 몽고DB의 제이슨 파일은 쿼리하는 과정이 훨씬 복잡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키마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데이터의 질적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와 데이터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NoSQL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SQL은 Not Only SQL의 약자로 환경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는 다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지칭합니다. NoSQL 데이터베이스는 우선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는데요. 먼저 5가지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덜 제한적인 일관성 모델을 지원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항상 최신이 아니어도 되는 상황에서 잘 작동하여 빠른 속도와 유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설계의 단순화, 수평적 확장성, 세세한 통제 등을 목적으로 하며 레이턴시와 스루풋을 최적화하여 높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지원합니다. 키갑, 와이드 컬럼, 그래프, 도큐먼트 등 다양한 자료 구조를 사용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보다 사용자에게 친화되어서 더 유연하게 데이터를 조정하고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머신에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물리적으로 보다는 수직적으로, 즉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쉽게 확장할 수 있게 해주며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NoSQL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9년 NoSQL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NoSQL은 비관계형 데이터 스토리지 시스템, 비정형 데이터베이스들을 통칭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면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RDBS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라클, MySQL, SQL 서버 등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1998년 카를로 스토리지가 SQL을 개발했는데요. SQL을 사용하지 않은 RDBMS를 칭하는 용어로 NoSQL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NoSQL은 데이터 일관성을 포기하는 대신 여러 대의 컴퓨터의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등장하였습니다. 2009년 개발자 에릭 에반스와 조한 카르슨에 의해 Non-Relational Database를 표현하는 단어로 NoSQL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NoSQL 데이터베이스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편의성, 확장성 복원력 및 가용성 특성이 탁월한 고성능 비관계형 데이터 저장소를 뜻하는 NoSQL은 일반적으로 ACID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A는 원자성으로 트랜잭션이 전부 실행되거나 전혀 실행되지 않는 것을 뜻하고요. C는 consistency, 즉 트랜잭션 실행 전후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특성입니다. I는 isolation으로 동시에 실행되는 트랜잭션이 서로 독립적임을 뜻하고요. D는 durability, 시스템 오류가 있더라도 한 번 실행되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이는 RDBMS의 특성인데요. 이는 데이터 관리, 분산 저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NoSQL은 이 ACID를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정교화된 데이터에 테이블을 조인하는 대신 NoSQL은 구조화하지 않은 데이터 또는 반구조화된 데이터를 키값상 또는 제이스 문서에 저장하는 경우가 많아짐으로써 데이터를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NoSQL이 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SQL은 실시간 데이터 관리에 사용이 되는데요.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실시간 추천, 개인화 및 개성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즈니 플러스는 NoSQL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사용하여 1억 5천만 명 이상의 구독자에게 광범위한 디지털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시청 목록, 개인화된 추천 등 자주 사용되는 기능을 확장하고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 보안이 있습니다. 아마존 넵튠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보안을 그래프로 재구성하고
가장 중요한 위험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수정하여 보안 태세를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고객을 지원하고 아마존 넵튠에 저장된 그래프 모델을 사용하여 심각한 위험을 나타내는 위험 요소의 독성 조합을 찾아냅니다. 또한 메시징, 소셜미디어, 파일 공유 등 지연 시간이 짧은 고가형성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스냅챗에서는 2억 9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매일 수십억 개의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스냅챗은 No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메시지 전송의 평균 지연 시간을 20%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브루어 박사가 정리한 캡 정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베이스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상태를 저장하는 분산 시스템에 적용되는 원칙인 캡 정리, 이를 캡 정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C는 consistency로 어떤 노드를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데이터가 조회되어야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A는 availability를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에게 항상 응답한다는 가용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partition tolerance는 분할 용인으로서 노드 간 통신이 여러 번 중단되었을 때도 시스템은 정상 작동해야 된다는 분할 용인을 의미합니다. 위에 있는 세 가지 속성을 모두 고정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분산 시스템에서 중요한 캡 정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캡 정리는 분산 컴퓨팅 시스템에서 일관성, 가용성, 그리고 분할 허용성의 이 세 가지 특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두 가지는 보장할 수 있지만 세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론입니다. 일관성은 시스템의 모든 노드가 동일한 순간에 동일한 데이터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데이터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고 모든 업데이트가 모든 노드에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용성은 모든 요청이 성공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시스템이 실패하더라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시스템이 중단 없이 항상 사용 가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분할 허용성은 네트워크 분할이 발생해도 시스템이 계속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의 연결이 끊기더라도 다른 복제 노드가 요청에 응답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분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NoSQL은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요청에 계속 응답하여 가용성을 우선시하고 일관성을 희생하는 AP형 데이터베이스가 되거나 두 번째로는 요청 응답을 일시 중단하고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려 일관성을 유지하는 CP형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캡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상단의 표를 보시면 여기서 세 가지 주요 데이터베이스의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나머지 두 가지 형태의 NoS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일단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일관성과 가용성에 중심을 두고 ACID 속성을 보장합니다. 이 속성은 트랜잭션이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그리고 지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NoSQL 시스템은 이와 다른데 NoSQL 중 일부는 이제 일관성과 분할 허용성에 중심을 두고 이러한 시스템은 이제 대량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적합하며 예를 들어 몽고DB와 레디스가 여기 속합니다. 나머지 NoSQL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가용성과 분할 허용성에 더욱 중점을 둡니다. 이는 이제 비동기식 복제를 통한 확장성을 강조하며 아마존의 다이나모의 DB, 아파치의 카산드라와 같은 시스템이 이에 해당됩니다. 캡 이론에 따르면은 어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카산드라와 몽고DB의 비교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산드라는 A 플러스 P, 즉 가용성과 분할 허용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피어-투-피어 구조로 작동하는 이 시스템은 모든 노드가 읽기 및 쓰기 작업을 동등하게 처리합니다. 노드 간의 통신이 끊기더라도 작업 수행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최종적 일관성을 통해 결국 데이터는 일관된 상태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몽고DB는 C++P, 즉 일관성과 분할 허용성을 중시합니다. 프라이머리 노드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 노드가 비동기적으로
여러 개의 세컨더리 노드의 데이터를 복제하여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프라이머리 노드에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세컨더리 노드 중 하나가 그 역할을 넘겨받아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스템의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다음은 NoSQL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NoSQL은 스키마 리스트 또는 유연한 스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필드를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관리하며 변화하는 데이터 요구사항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고가용성입니다. NoSQL 시스템 대부분은 분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를 여러 노드에 복제함으로써 어떠한 노드의 장애에도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분할 허용성입니다. 데이터를 여러 노드로 분할하여 저장하고 데이터 분할이나 노드의 장애가 발생해도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번째로는 수평적 확장성, 즉 스케일 아웃입니다. 서버를 추가함으로써 이제 쉽게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으며 이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NoSQL은 데이터 모델의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이제 뭐 키값 저장소부터 문서 지향, YDR, 그래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선택의 폭이 넓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oSQL은 단순한 트랜잭션을 제공하여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ACID 특성보다 더 유연하여 사용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NoSQL 데이터베이스의 4가지 주요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서 저장소는 JSON, XML 같은 형식의 문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는 데이터 구조가 유연하며 사용자는 복잡한 계층적 데이터를 쉽게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키값 저장소는 데이터를 키와 값의 쌍으로 저장하여 높은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이 구조는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쓰는데 최적화되어 있어 간단한 캐싱에서부터 복잡한 분산 시스템까지 폭넓게 사용됩니다. 와이드 컬럼 저장소는 열 기반의 유연한 스키마로 대량의 분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테이블을 동적으로 컬럼으로 확장하여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 저장소는 노드, 엣지, 프로퍼티를 사용하여 복잡한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네트워크와 소셜 관계, 추천 시스템 등 연결성이 중요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유용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뒤쪽에서 다루겠습니다. NoSQL 데이터베이스의 키밸류 모델에 대해 설명하자면 일단 키밸류 모델은 간단하게 키와 밸류,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모델입니다. 이제 각 데이터 항목은 유일한 키와 그 키에 연관된 값, 밸류로 구성됩니다. 이 모델은 데이터베이스나 메모리에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이제 NoSQL 데이터베이스 키 밸류 모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대표적으로 데이터 구조의 유연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키 밸류 모델을 데이터 구조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이제 BLOB, 바이너리 라지 오브젝트, JSON이나 XML, 비정형 데이터 등 무엇이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유연성의 장점으로 RDBMS,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르게 스키마 변경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옆에 그림에 보시면 이제 레디스의 이제 키밸류 모델에서 보이듯이 NoSQL의 키밸류 모델은 해시나 소티드, 세트, 리스트 등 다양한 데이터 형태를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빠른 속도가 있습니다. 이제 키밸류 모델이 이제 간단하고 직관적이다 보니까 읽고 쓰기에 좀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유연하고 빠른 데이터 구조로 인해서 이제 개발자들은 더 빠르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실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높은 확장성이 있는데요. 키밸류 모델은 데이터를 키를 기반으로 분산해 저장할 수 있으므로 수평적 확장이 매우 용이합니다. 각 키 밸류 쌍은 분산된 다양한 노드에 저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확장성을 향상시킵니다. NoSQL의 키밸류 모델은 보통 샤딩을 통해서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DBMS 레벨에서 데이터를 분할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분할하는 수평적 확장을 사용하여 부하를 분산하고 가용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NoSQL 데이터베이스 키밸류 모델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범위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NoSQL의 키밸류 모델은 각 키와 해당하는 단일 값만을 저장하기 때문에 복잡한 범위 커리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범위 내 모든 키밸류쌍을 검색하는 작업은 NoSQL 키밸류 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제 무슨 말을 뜻하냐면 범위 커리를 위해 추가적인 인덱스나 구조가 필요로 합니다. 이로 인해서 복잡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옆에 그림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에서는 이제 파티션 키뿐만 아니라 솔트 키를 추가하여서 범위지리의 수행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키밸류 모델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달리 어시드 트랜잭션을 지원하지 않거나 일부 NoSQL 데이터베이스에는 제한적으로 지원하긴 하지만 거의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응용 프로그램 모델링이 좀 복잡합니다. NoSQL 키밸류 모델은 데이터를 단순한 키 밸류 쌍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데이터 모델링이 복잡한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를 표현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복잡한 관계를 가진 데이터를 표현하거나 다양한 쿼리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제 이는 응용 프로그램 모델링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키 밸류 모델은 장단점이 확실한데요. 이런 NoSQL의 키 밸류 모델은 웹사이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캐싱, 단순하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캐싱이나 어플리케이션 구성 설정 변경 등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제 NoSQL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또 다른 모델로는 컬럼 패밀리가 있는데요. 형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생겼고 컬럼 패밀리 데이터베이스는 행과 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구조입니다. 이제 이러한 행과 열의 조합은 맵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각 행은 여러 개의 열을 가질 수 있으며 열의 값은 다시 여러 개의 열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콜럼의 값이 다시 여러 개의 콜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를 콜럼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러한 콜럼 패밀리들이 모이면 키 스페이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 키 스페이스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키 모든 가능한 값의 집합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에 키라고 써있는 로우 키는요, 각 행은 이제 고유한 식별자인 로우 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로우 키는 각 행의 고유한 식별자 역할을 하고 또 각 행은 로우 키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콜럼 패밀리에서 콜럼의 역할은 이제 여러 개의 열과 그에 해당하는 값으로 구성되는데요. 이제 각 열은 키밸류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열은 열의 이름과 컬럼 네임이라고 하죠. 그에 대응하는 값 밸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타임 스탬프를 포함합니다. 이제 열은 사용자가 정의한 열과 그에 대응하는 값을 저장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콜럼 패밀리 모델의 특징으로는 또 빠른 범위 지리가 가능한데요. 로우 키 또는 콜럼 키의 자동 정렬로 인해서 범위 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유저 1부터 유저 10까지의 정보를 원한다면 로우 키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나이어를 저장한 컬럼 패밀리에서 열 값이 자동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나이대 범위의 사용자를 검색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압축 효율 또한 좋은데요. 압축 효율이 뭐냐면 이제 동일 도메인 열 값이 연속되면은 이제 압축하는 건데 자동으로 압축할 수 있기 때문에 압축 효율이 좋습니다. 이제 비슷한 값을 가진 데이터는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서 압축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절약하고 이제 저장 공간의 절약은 또 성능의 향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와 30대 고객이 많은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보자면 이 경우 나이열은 연속된 값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비슷한 나이 값은 하나의 블록으로 묶여서 압축됩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저장 공간을 절약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컬럼 패밀리의 특징으로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유연한 스키마가 있는데요. 각 행마다 이제 다양한 수의 열을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의 구조를 유연하게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행이 서로 다른 수의 열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쿼리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콜럼 패밀리는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SNS 플랫폼 같은 경우는 SNS 플랫폼이 이제 대규모 사용자의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는데 컬럼 패밀리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프로필, 친구 관계, 게시물 및 댓글과 같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조회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SQL 데이터베이스 모델 중 도큐멘트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큐멘트 모델은 문서 지향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이슨과 JSON의 문서 형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쿼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각 문서는 필드와 값의 쌍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이슨 형식이란 사람이 읽고 쓰기 쉬우며 기계 또한 파싱하고 생성하기 쉬운 특징을 지닙니다. 비슷한 형식은 제이슨의 이진 표현 방식입니다. 도큐멘트 모델의 특징은 스키마 유연한 구조로 문서에 자체적인 스키마를 부여합니다. 즉, 필요에 따라 필드를 추가하거나 제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수평적 특성입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노드로 분산시키며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고 처리량이 증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첩화된 데이터 구조입니다. 문서 안에 문서나 배열을 중첩하여 저장이 가능하고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이슨의 필선 형식을 지니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읽고 쓰는 과정이 단순하고 유명 프로그램과의 상호작용이 수월하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도큐멘트 모델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자면은 도큐멘트 모델은 어레이와 엠베디드 도큐멘트의 활용입니다. 어레이는 하나의 필드에 여러 값은 개별적인 요소를 지니며 여러 값들을 순서대로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값을 그룹화하는 용도로 사용하지만 각 값은 독립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즉, 각각의 값이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거나 순서가 중요한 경우에 쓰입니다. 두 번째로는 엠베디드 도큐멘트입니다. 하나의 문서 안에 다른 문서를 중첩하여 저장하는 데이터 구조이고 서로 관련된 데이터를 함께 그룹화하는 데 적합합니다. 엠베디드 도큐멘트의 필드는 문서의 일부이므로 전체 문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데이터 간의 관계가 강하고 중첩적이며 한 번에 함께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에 쓰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 중 그래프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프 모델에서는 데이터의 객체를 노드로 표현 속성을 포함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모델링과 엣지의 방향성을 이용하여 관계의 방향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 간의 상호작용의 모델링에 적합합니다. 도큐멘트 모델과 그래프 모델을 비교하자면 데이터 측면에서는 도큐멘트 모델은 제이슨과 피스톤 형식의 문서로 데이터를 저장하지만 그래프 모델은 노드와 엣지로 구성되는 그래프 형식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관계편 측면에서는 도큐멘트 모델은 중첩된 구조 1대1, 1과 다수의 관계에 적합하지만 그래프 모델은 엣지를 사용하여 데이터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적합합니다. 도큐멘트 모델의 적용 분야는 웹 애플리케이션, 컨텐츠 관리 시스템 등 구조화된 문서 데이터에 적합하지만 그래프 모델은 소셜 네트워크, 네트워크 분석 등과 같은 복잡한 데이터 간의 모델링에 적합합니다. 그래프 모델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드는 개별 데이터 객체 표현, 예시를 들자면 연주자나 밴드를 뜻합니다. 그리고 속성은 개별 노드와 관련된 정보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자면은 보컬리스트, 드럼을 뜻합니다. 그리고 엣지는 두 노드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입니다. 예시를 들자면은 노래에서 곡을 의미하거나 또는 곡에서 노래, 즉 방향성의 차이가 존재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방향성을 띨 수도 있거나 방향성을 띨 수도 있는데 방향성을 띈다는 것은 시작된 방향에 따라 노드 간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엣지는 단방향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무방향성은 방향성이 없는 그래프에서 노드 간의 연결을 표시하고 엣지는 양방향의 관계로 생각합니다.